안녕하십니까. 맥히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27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단어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시설작물과 버섯입니다. 문제 176번입니다. 무슨도 관내 무슨시 관내 농업용 시설물에서 딸기를 재배한다. A씨. 그래서 A씨는 딸기 재배하고, 그 다음에 B씨는 시금치 재배하고, 그리고 C씨는 부추를 재배하고, D씨는 장미를 재배한다. 그래서 모두 농작물 재해보험 종합위험 원예시설의 상품에 가입을 했고 자연재해로 됐다. 보상하는 재해죠.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보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때 A, B, C, D 작물에 대한 지급보험금 산출식을 쓰시오. 구하라는 건 뭐죠? 지급보험금 산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이 보험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산출식을 반드시 다 아셔야 합니다. 그럼 딸기의 경우 지급보험금 산출식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은 면, 보, 경, 피입니다.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것은 외우셔야 합니다. 한두 번 보시면 이해되시고 외우실 수 있죠. 1000제곱평방을 재배하는데 제곱평방당 10,000원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보장생산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0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기간에 대한 보장생산비예요. 중간에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비용만 주면 되겠죠. 이 뒤에 건 줄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만 들어갔으니까 보장상비가. 그래서 그것을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경과된 것만 준다. 그 중에서도 피해 입은 비율만큼만 주는 거죠. 피해율. 그래서 이 산식은 한두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금치 똑같습니다. 부추는 조금 다르죠. 부추보험금은 면, 보, 경과 비율이 없고 이거는 피해율 곱하기 70%. 부추는 베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죠. 그래서 피해율에다 바로 70%만 곱해주고 끝을 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70%. 이건 경과 비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장미의 경우는 여기서는 죽은 경우, 즉 고사 보장 생산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미는 보험금이 면, 보, 그리고 죄송합니다. 피해율, 즉 재배 면적의 보장 생산비, 단위 면적 보장 생산비에다가 피해율인데 보장 생산비는 고사나무, 나무 고사 또는 고사나무 보장 생산비. 죽었을 때 주는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면, 보, 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거 면보에다가 뭐 경피를 쌓았다든지 해서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상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로 계산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를 해 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번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원예시설 업무방법서, 지금은 이제 뭐 이론서라고도 하고 실무 및 이론서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과 소손해면책금에 대해 서술하시오. 첫째, 자기부담금. 둘째, 소손해면책금. 그래서 원예시설에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죠. 그런데 얼마보다는 크고 30만 원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적은 100만 원보다는 적은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 그래서 뭐 최소 자기부담금 30만 원,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3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는 적은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소손해면책금이란 무엇이냐. 소손해라는 것 자체가 이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래서 1사고당 재보험금이 10만 원 이하하고 10만 원 초과를 나누시고 10만 원 이하는 0원, 10만 원 초과는 전액을 지급한다. 즉 소손해면책금이란 시설 작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로 1사고당 지급보험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손해면책 제도로 간다. 즉 적은 손해 10만 원도 안 되는 손해는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대신 10만 원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줄게. 이것이 소손해면책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도 그냥 작은 것은 자기가 다 해결하잖아요. 10만 원 이하는 그냥 당신이 안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넘은 것은 전액 다 줄게 하는 제도가 손해면책금 제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대로 파악하시고 다시 문제가 나오거나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이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8번 문제입니다. 종합위험 원예시설 작물 딸기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계약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조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구하라는 것은 뭐죠? 수확 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5분의 1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무엇을 구하라?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두 번째 문제는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의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뭘 알아야겠죠? 딸기에 대한 지급보험금, 산출식을 먼저 알으셔야겠죠. 근데 산출식은 아까 보았듯이 면, 보, 경, 피다. 재배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로 된다. 이거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비율인데요. 이 경과비율은 생산비 보장보험금에서 경과비율은 전체가 정식일로부터 수확기 종료일까지가 전체 기간이죠. 수확기 종료일까지가.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수확 개시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나누는 거예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수확기 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확기 후라고 한다. 그래서 수확기 전 경과비율과 수확기 후 경과비율이 다릅니다. 수확기 전 경과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은 여기로 가보죠.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 즉 사고가 난 날이에요. 까지의 수학일수. 이렇게 경과 비율을 구하는 산식이 달라요. 이거는 수학기 전 경과 비율이고 이거는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수학 1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이건 무슨 말이죠? 수학 1로부터니까 이 수학 1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이게 뭐죠?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경과 비율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것을 보면 이것이 수학기 전인지 후인지를 또 아셔야 돼요.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 전까지의 기간이니까 이건 뭐예요? 수학기 전이죠. 수학기 전. 이거는 수학 개시일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니까 이거는 수학기 후. 수학 개시 후. 네.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여기서는 수학 종료일로부터 수학 1로부터 수학 종료일이니까 수학 1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니까 이 자료를 써야 된다라는 걸 아시겠죠?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을 구하는데 이 자료를 쓴다. 뒤에 자료. 이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를 쓴다. 여기서 경과 비율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이건데 여기서 알파는 얼마죠? 장미. 대부분의 원예 시설 작물은 40%입니다. 알파 개수가 40%예요. 특별히 몇 개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40%입니다. 이 딸기도 40%예요.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는 여기서 나왔죠. 수학 개시일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50분의,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수학일수는 죄송합니다. 이게 들어간 게 아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 산식이 들어가죠. 요 수학기 후니까 이 산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준 수학일수는 50일이 되고 수학일수는 5분의 1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50분의 10 하면 여기 20%죠. 그러면 80% 되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화면이 넓은 데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자, 수학 1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5분의 1의 경과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수학 1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니까 이 자료가 쓰이는 거죠. 수학기 후가 이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가 쓰인다. 그리고 이 자료가 쓰일 때 경과 비율은 수학기 후 경과 비율로 구한다는 거죠. 수학기 후 경과 비율.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은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표준 수학 일수분의 사고 날 때까지의 수학일수. 그러면 여기서 표준 수학일수는 이게 50일이죠.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는 이 기간 중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났대요. 그럼 50일에 5분의 1이면 10일이죠. 그럼 표준 수학일수는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 51분의 며칠 만에 사고가 났다고요? 5분의 1, 50에 5분의 1이니까 10일 만에 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50분의 10이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20%죠. 1에서 20%를 빼면 80%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수학기 후 경과 비율, 묻고 있는 이 경과 비율은 몇 프로다? 80%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음 2번을 이 밑에 공간을 페이스를 좀 만들기 위해서 풀이하는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요 문제만 따로 떼서 가져왔습니다. 살펴보면 2번은 정식 1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료를 써야 되는지를 딱 보면 정식 1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니까 이 자료를 써야 된다라는 걸 아시겠죠. 경과 비율에서.
까지의 기간 중 여기서도 5분의 1 경과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딸기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써보죠. 딸기 보험금은 면, 보, 경, 피다. 재배 면적 800 제곱미터 곱하기 보장 생산비인데 여기 보장 생산비가 나와 있질 않아요. 보장 생산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장 생산비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장 생산비는 어떻게 구해질까요? 예, 가입 면적에다 보장 생산비를 곱하면 나오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나누기 가입 면적 하면 보장 생산비가 나오겠죠. 보험 가입 금액은 1230만 원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가입 면적은 1000제곱평방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나눠보면 보장 생산비가 제곱평방당 보장 생산비가 나오겠죠. 한번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어떻게 나오죠? 제곱평방당 1000을 떼버리면 12,300원이 나오나요? 네, 이것이 보장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장 생산비는 12,300원 곱하기 자, 이번에는 경과 비율입니다. 그런데 수학기 전 경과 비율이죠. 수학기 전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그런데 알파는 이 원예시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원예시설 작물은 40%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40%예요. 그래서 여기서 딸기도 알파 개수가 40%예요. 수확기 전 이 투입되는 양이 4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 플러스 1 마이너스 40% 곱하기 표준 생장 일수가 여기서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0일이라고 그랬어요. 90일. 그런데 어느 시점에 사고가 났어요?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90일에 5분의 1이면 며칠이 나요? 90 나누기 5 하면 18일 만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란 얘기예요? 9, 28, 20%란 얘기죠. 그러면 곱하기 1-40%는 60%란 얘기죠. 60% 곱하기 20%는 6이 12니까 12%란 얘기네요. 40%에다가 더하기 12% 하면 52%가 되겠네요. 그래서 경과 비율은 52% 곱하기 이번에는 이제 피해율을 한번 보죠. 피해율은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이 피해율이죠. 근데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것은 손해 정도를 피해 비율 표에 넣어야 돼요. 근데 1부터 20% 미만까지 20%부터 40% 이렇게 되는데 맥스 값을 취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손해 정도 비율이 아니라 손해 정도가 30이라고 주어졌어요. 손해 정도가 30이라면 이 구간이죠. 이때는 몇 프로다? 손해 정도 비율은 40%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는가 지금 묻는 겁니다. 손해 정도라고 줘버리고 30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30%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손해 정도 비율에서는 40%가 돼요. 40%가. 그렇죠? 정도가 30이니까 20부터 40%는 40%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30은. 정도가 30이면 비율은 40%를 준다. 그래서 40%예요. 피해 비율은 그대로 줬으니까 30%가 돼요. 그러면 40% 곱하기 30%는 12%가 되나요? 그래서 피해율은 12%. 네. 이것을 다 계산하면 딸기 보험금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00제곱평방 곱하기 자급평방당 12,300원 12,300원 곱하기 52% 0.52 곱하기 12% 0.12는 614016 61만 4,016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푸셔서 이 값이 나왔다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꼼꼼히 한번 보시고 여기에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적어놨으니까요. 이대로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대부분의 경우는 40%다. 다만 국화 및 카네이션 제조라 재배는 20%다. 이 정도 따로 알아두시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 호박,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감자 거의 대부분의 이 원예 작물은 40%가 알파 계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79번입니다. 종합위험보장 원예 시설 상품에서 정하는 시설 작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세 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원예 시설 작물에 있어서 세 가지 보상하는 경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폭우나 태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이 구조체 자체가 벗겨져 버리고 손상을 당해서 비가 들이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식물들이 다 폭우나 이런 것 등으로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직접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구조체나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비닐하우스 자체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심한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지하수가 통과하다가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농작물만 다 죽어버렸다. 즉 시설물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농작물의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이 고사됐다든가 죽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 농사를 못 짓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경작을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가 두 번째가 되겠어요. 원예시설 상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로 풀어보면 시설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작물은 피해를 입었어요. 몇 프로 이상? 70% 이상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재배 경작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어요.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1번과 2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했어요. 근데 이 기상특보, 예를 들면 폭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합시다. 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기상청 기상특보로 인한 것이니까 이걸로 폭우로 인해서 입었다 그러면 다른 거 묻지 않고 이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손해를 보상하는 세 가지 경우 원예시설 상품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손해 면책금의 적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조금 전에 봤죠. 이거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3점 아니면 5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소손해라는 것이 얼마다?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상하지 않고 10만 원 초과는 전액 보상한다 하는 것이 소손해 면책금입니다. 다음 시설작물 인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몇 프로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에,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이 비닐하우스에 50% 이상은 재배를 해야 돼요. 즉 50%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입니다. 제한한다. 다만 시설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 시설별 뭐인 경우에 인수 제한한다. 동당 작기별 200평방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를 제한합니다. 근데 동당 작기별 200평방만 넘는다면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동당 작기별 200평방 이상이라면 이 전체에 50%도 안 된다 할지라도 50%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면적이 200평방 이상이라면 보험가입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설과 함께 더 살펴보죠. 자연재해와 조소를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세 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시고 첫째는 구조체나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들이쳐서 폭우라든가 이런 게 들이쳐서 안에 있는 농작물까지 전부 버려놨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하는 손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농업용 시설물을 멀쩡해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70%를 입었어요. 안으로 쳐들어온 지하수가 우리 비닐하우스 터져버렸다든지 어떻든 물이 쪄가지고 죽었다든지 70% 이상이 죽었다. 고사했다. 그런데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했다. 그럴 경우에 보상해 준다. 세 번째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 폭우주의보 관련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폭우주의보가. 근데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손해 면책금은 이미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작물 인수제한 내용 좀 전에 살펴보았죠. 작물 재배 면적이 이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의 50%도 안 되는 여기다가 재배를 해요. 이 인처 면적의 45%라고 합시다. 여기는 뭐 물건 적재해 놓고 쌓아놨어요. 여기다가. 이 빈 공간이에요. 45%만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50%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미만 인수 제한. 다만 시설 백합이라든가 카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별 동당 작기별 200평방 여기서는 미만 그래야 될 거예요. 200평방 미만은 인수 제한한다. 200평방 이상이면 인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200평방 미만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서 288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시설 작물의 인수 제한 이대로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를 제한한다. 다만 백합이나 카네이션의 경우에 하우스 면적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한다? 동당 작기별. 작기별이라는 것은 이 하우스에서 1년에 작기를 몇 작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작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동당 작기별이 200평방 이상이라면 이 전체 면적의 50%가 안 되더라도 45%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면적이 200평방 이상이라면 인수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작물에서 인수 제한, 분화류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경우, 이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은 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제절화로 팔아야 돼요. 제절화라는 것은 국화가 이렇게 해서 이거 꽃이 이렇게 피었으면 여기 잘라가지고 파는 거, 요거를 가리켜서 제절화라고 그래요. 이 국화를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형식이.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걸 제절화라고 하는데, 분화류라는 건 뭐예요? 화분에다가 여기다 국화 이렇게 피게 하는 거, 이게 화분으로 파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응? 제절화라 해야지. 분화류 화분에 넣어서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파는 이런 경우는 인수 제한이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보려고 우리 식구나 꽂고 다니려고 카네이션 재배한다든지 판매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수 제한이에요. 한 시설에서 화해류와 비화해류를 혼식 재배 중이거나 또는 재배해 준 경우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화해류, 장미하고 국화 심고 그 옆에다가 부추 한 50%는 부추 심어 갖고 한다. 화해류, 비화해류 이런 경우는 어떤다?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닌 경우, 어떤 경우 여름 재배 토마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 재배 토마토를 가입한다든가, 파프리카를 토경 재배가 즉 클게다 심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액 재배를 해야 되는데 토경 재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인수를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시바르당 인수 제한 채식 밀도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론서 288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이론서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80번입니다. 종합이용 원예시설 버섯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각 내용을 참조해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표고버섯에 대한 내용이 있고,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죠. 표고버섯의 톱밥 배지 재배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느타리버섯의 균상 재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물음이 있어요. 물음 1은 표고버섯 원목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라고 그랬고, 2는 톱밥 배지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라고 그랬고, 3은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딱 봐도 한 가지는 아시겠죠? 표고버섯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구해라. 그 다음에 표고버섯 원목 재배는 이 자료 가지고,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는 이 자료 가지고 구하고,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는 이 자료 가지고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을 편의상 이 여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표고버섯만 나왔죠. 근데 여기서 표고버섯에서 원목 재배만 나왔죠. 원목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 즉 이 자료만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 보시겠습니다. 자, 표고버섯 원목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그러면 표고버섯 원목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재배 원목 본수 곱하기 원목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하면은 보험금이 나오겠죠. 보험금. 즉 무슨 얘기냐면
총 재배를 2,000개를 한답니다. 그러면 표고버섯 원목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게 원목이죠. 이런 게 몇 개가 있다? 2,000개가 있다. 근데 피해를 입었어요. 2,000개 중에서 몇 개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원목 번수가 400개래요. 400개. 2,000개 중에서 400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것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정도.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이, 이 하나의 면적이, 원목 하나당 면적이, 이 표본 원목을 다 해서 해봤더니 40제곱평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입었다? 반절 정도인 20제곱평방. 여기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 전체가 다 입은 게 아니라 이거 한 50%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이게 손의 정도죠. 요거는. 그래서 피해율을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한다? 피해율은 피해 원목 본수를 뭘로 나눈다? 전체 재배 원목 본수. 여기서 말하면 총 2,000개 중에서 400개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2,000개 중에서 400개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몇 프로를 피해가 입었다는 얘기예요? 20%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는 4니까 20%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이 원목, 이 20% 피해를 입었는데 이 원목으로 보니까 또 몇십 프로 피해를 입었다? 40제곱평방 중에서 20제곱평방. 40제곱평방 중에서 20제곱평방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4, 5, 20, 이건 50%나요? 그러면 20% 곱하기 50%. 이것이 피해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즉 전체 이 원목 중에서 몇십 프로만, 20%만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 통나무 중에서 몇 프로만, 50%만 피해를 입었다. 그 곱하면 결국 10% 피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피해율은 10%다. 자, 원목당 보장 생산비는 여기 나와 있어요. 7,000원이다. 재배 원목 번수는 2,000개다. 그러니까 2,000개에 대해서 7,000원씩, 그러면 1,400만 원이 되나요? 1,4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는데 피해율에 따라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피해 입은 것만큼. 즉 1,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 입은 것만큼 보상해 주겠다라는 게 이 공식의 숨은 함의죠. 그래서 결국은 피해율을 구해 보니까 피해율은 총 2,000개 중에서 400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50%만 이 나무를 해보니까 50%만 피해를 입었다라 원목에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이 보험금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2714 1,400만 원에 10%면 얼마가 되겠어요? 140만 원이 되겠나요? 네, 보험금은 14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면 맞게 푸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아까는 톱밥에서 원목 재배를 보았죠. 원목 재배는 경과 비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톱밥 배지 재배는 경과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의 작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우리가 원예 작물에서 볼 때 보험금을 어떻게 구했죠? 면, 보, 경, 피 이렇게 구했죠.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그런데 재배 면적은 여기서 하면 재배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봉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면적 대신에 봉지수, 그 다음에 면적당 보장 생산비 대신에 봉지당 보장 생산비, 그 다음에 경과 비율, 수확기 이전 사고다 그랬으니까 경과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근데 여기서 알파는 이렇게 주었죠. 66.3%입니다. 이렇게 주었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66.3%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는 며칠이다? 여기서는 표준 생장일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생장일수만 줬죠. 결국 표준 생장일수를 외워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야비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생장일수를 제가 여기 지금 제시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수기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벼섯 균상재배 표준 생장일수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죠. 원목 재배는 경과일수가 없으니까 90일입니다. 표준 생장일수가요. 그 다음에 양송이버섯 균상재배 표준 생장일수가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게 지금 이론서 버섯 쪽에 가시면 요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가 표준 생장일수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찾아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필기를 해서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는 28일이고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의 표준 생장일수는 90일이며 양송이버섯 균상 재배는 30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험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선 면보경피에서 여기서는 봉지수니까 2,000개 곱하기 개당 2,800원을 보장해 주죠. 그런데 다 보장해 준 게 아니죠. 뭐에 따라서? 피해율에 따라서 보장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경과 비율에 따라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요거에 따라 보장을 해 주겠다. 근데 경과 비율을 보니까 수확기 이전 사고인데 45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과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90일분에 사고 난 게 45일 만에 사고 났죠. 45. 근데 알파는 여기서 66.3%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3% 곱하기 1 마이너스 66.3% 곱하기 이거는 뭐죠? 50%네요. 50%. 이렇게 계산하면 경과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스 0.663 0.663 곱하기 0.5 에다가 더하기 0.663 하면 83.15%가 나오네요. 그러면 경과 비율에다가 83.15%
곱하기, 이번에는 피해율을 구해주면 되겠죠.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니까 피해 비율은 2,000개 중에서 500개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2,000개 중에서 500개. 그런데 손해 정도 비율은 그 중에서 50%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500 나누기 2,000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5%가 되나요? 25%에다 50%를 곱하면 0.5를 곱하면 12.5%네요. 피해율은 12.5%. 요거 계산하면 보험금이 되겠죠. 즉 총 2,000개 중에서 총 봉지당 2,000봉지인데 봉지당 2,800원씩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경과 비율은 83.15%고 피해율은 12.5%다. 그러면 보험금은 얼마냐? 같이 구해보죠.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2,000 곱하기 2,800 곱하기 경과 비율 0.8315 곱하기 0.125 582050 582,05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면 정확하게 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면 이 동영상을 몇 배 반복해 가면서 풀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느타리버섯입니다. 균상재배고요.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에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럼 이건 이미 우리가 이제 보았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면, 보, 경, 피로 계산된다. 그래서 재배 면적은 200평방이 2,000평방이고 보장 생산비는 16,900원이고 경과 비율은 이제 계산해 봐야겠죠. 경과 비율. 그런데 수학기 이전 사고다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 근데 여기서도 표준 생장일수를 안 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예. 느타리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표준 생장일수가 28일이라고 그랬죠. 느타리 균상재배. 그리고 여기서 생장일수는 14일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줄 때 50% 정도로 줘요. 예. 그래서 여기서 14일을 줬다 그러면 28일 정도 되겠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장일수는 28일인데 표준 생장일수는 28일인데 생장일수는 14일이다. 그래서 50%죠. 그리고 경과 비율은 여기서 알파 개수는 여기서 줬어요. 경과 비율을 구하면은 67.6% 플러스 1 마이너스 67.6%에다가 곱하기 50%가 되겠네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산하시는 걸 알겠죠? 이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하고 더해 주는 겁니다. 1 마이너스 0.676 곱하기 0.5 한 것에다가 더하기 0.676을 더해주 0.676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83.8%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나요? 경과 비율이 83.8% 곱하기 이번에는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되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피해 비율은 소위 말해서 면적 피해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제곱평방에서 500제곱평방이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러면 2000분의 500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손해 정도가 50%라는 거예요. 손해 정도가 50%면 40에서 60 구간은 뭘 쓴다고요? 제일 큰 맥스값 60을 써요. 50은 여기에 속하죠. 정도니까. 손해 정도인지 손해 정도 비율인지를 보셔야 돼요. 손해 정도가 55%면 손해 정도 비율은 몇 프로다? 60%다. 그래서 60%를 적용시켜줘야 된다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죠? 25%인가요? 25%에서 60%를 더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500 나누기 2000 하면 25% 곱하기 0.6 15%가 되네요. 쉽게 말해서 피해율은 15%라는 거예요. 이 피해율은 15%. 이거 계산해 주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나오겠죠. 2000제곱평방 곱하기 16,900 곱하기 83.8% 0.838 곱하기 0.15는 4248660 424만 8,6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답으로 쓰셨다면 틀려요. 왜 틀리냐? 항상 이 앞에서는 제가 다시 돌아가 보겠지만 보험 가입 금액을 주었지만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문제는 뭡니까? 일부 보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 보험 여부.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재배 면적에다가 16,900원을 곱한 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2,000 곱하기 16,900 즉 보험 가입 금액이 죄송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이에요. 보험 가액. 수정합니다.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이 3,380만 원이에요. 곱해보니까. 보험 가액이 3,380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뭐만 들었어요? 3천만 원만 들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 법률을 적용해서 재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험금 재산정 쓰시고 4248 660원 곱하기 뭐 중에서 보험 가액분의 33800 원에서 3천만 원 일부 보험을 들었죠. 요것에 비례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부 보험을 들었으니까 일부 비례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비례 보상을 해주겠다. 요걸 계산하시면 이제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요걸 계산 한번 해보죠. 나누기 33800 곱하기 4248 660 하면 3770999가 나오네요. (3770) 999 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산에서 이제 그 계산기가 잘못해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쌀집 계산기거든요. 쌀집 계산기로 그대로 한번 계산해서 나오는 거 한번 봐볼게요. 4248 660 곱하기 나누기 먹통돼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걸 먼저 나눈 다음에 이걸 곱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구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제가 구한 걸 보니까 3770 946이라고 나왔어요. 999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기서는 제가 시간 없어서 이거 자꾸 전자계산 뚫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에서는 그대로 구해놨기 때문에 표고버섯 원목재배에서는 경과 비율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재배 원목에다 원목당 보장 생산비에다 피해율을 곱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원목 번수, 원목 번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은 이렇게 계산되고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은 이렇게 계산된다. 해서 쭉 따라가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음 2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고요. 물음 3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물음 2번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꼭 보시고 가야 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128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배 원목 번수에다가 보장 생산비를 곱해 주는 거, 이것이 뭐야 같은 거예요? 이게 보험 가액과 같은 거예요. 그럼 보험 가액이 얼마인가를 보죠. 2,000 곱하기 7,000. 그럼 1,400만 원이에요. 즉,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좀 미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을 여러분들이 얼마로 고쳐주시냐면 1,400만 원으로 고쳐주십시오. 수정을 해주세요. 1280이 아니고 1,4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것은 전액보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재배봉지수가 2,000개인데 2,800이면은 보험가액이 얼마로 나오냐면 2,000 곱하기 2,800은 560만 원이에요. 그래서 560만 원 그대로 전액보험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일부 보험 법리를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3천만 원인데 보험 가액을 계산해 보면 2,000 곱하기 16,900 해서 33800,000원이에요. 보험 가액이 2,000제곱평방 곱하기 16,900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부 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보험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미스를 했는데 요 부분을 1280만 원을 지우시고 1400만 원으로 고쳐주신 다음에 이것을 전부 보험으로 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1,40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 그 PDF 파일은 제가 수정을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설들이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이 해설들을 보시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의 이론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표고버섯, 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그래서 원목재배는 이렇게 보험금이 산출되고 배지재배는 이렇게 보험금이 산출된다 했던 거 이미 다 풀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톱밥 배지 재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66.3%고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용을 다 풀어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론서 222쪽에 가면 나와 있으니까 이론서 자체로 읽어보시면서 습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이미 본 표준 생장일수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 손해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28일 아까 봤죠? 톱밥 비지 재배는 90일 표준 생장일수 양송이는 30일입니다. 이것은 암기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정도 비율은 그것이 손해 정도라고 나와 있는지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손해 정도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를 들면 손해 정도가
50%다. 손해 정도 50%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손해 정도 비율은 몇 프로라고 얘기하죠? 60%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